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함께하는 닥터 김의 건강한 아침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벌써 화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건강 상담 전화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이 당뇨 관련 문의였습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 당뇨가 있으면 정말 단 것은 평생 못 먹는 건가요? 간식도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요? 라는 안타까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당뇨 환자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건강 간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점은 무조건적인 금기보다는 올바른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라며 절망감을 토로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똑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간식은 실제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식품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간식들을 통해 당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프로그램을 처음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취분들께서 즐겨 드시고 있는 간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함께 건강한 당뇨 관리를 위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 관리의 기본 원칙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먹은 빵 한 조각과 밤늦게 먹은 똑같은 빵 한 조각의 혈당 영향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 샐러드나 미역국, 된장국 같은 국물 요리를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에서 식이섬유가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두 번째로 식사 후 운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만 해도 식후 혈당을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혈당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높아지므로 바로 이 시간대가 운동의 골든타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즉 6잔에서 8잔의 물을 나누어 드시기를 권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이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 하는데 이때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은 하루 혈당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 적절한 휴식이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당화혈색소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로 식이요법을 얼마나 꾸준히 잘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되며 놀랍게도 올바른 식이요법만으로도 이 수치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간식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간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기름기가 많아서 살찔 것 같은데 정말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당뇨 환자분들께는 매우 좋은 간식입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견과류로 혈당의 급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지방은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지 아몬드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30g의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 수치도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임신성 당뇨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임산부들에게도 안전하게 권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아몬드에 포함된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높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몬드를 통한 마그네슘 섭취는 당뇨 관리에 이중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간식이라도 양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 즉 약 20알에서 2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대략 30g에 해당하는 양으로 칼로리로는 약 170칼로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간식으로는 충분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양입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중에 판매되는 아몬드 제품 중에는 소금이나 설탕, 심지어 인공 조미료가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무염 아몬드나 단순 볶음 제품을 선택하세요. 허니 아몬드, 와사비 아몬드 같은 가공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껍질째 판매되는 아몬드를 구매하시면 하나하나 껍질을 까면서 먹게 되어 자연스럽게 섭취 속도가 느려져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플레인 요거트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더욱 풍부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곁들이는 요거트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아몬드를 추천하면 처음에는 그냥 견과류 아닌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드신 후 혈당 체크를 해보시면 대부분 놀라워하십니다. 특히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아몬드를 드신 분들은 저녁 식사 전 혈당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간식은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친숙한 삶은 계란입니다. 계란요? 그냥 계란이 간식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계란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간식 중 하나입니다. 삶은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어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표적인 단백질 간식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왜 당뇨 환자에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단백질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단백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인슐린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중장년층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혈당 관리에 직결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인슐린을 사용하는 조직도 줄어들어서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계란 한 개당 탄수화물은 0.6g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또한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소화와 흡수율이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연구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 루테인, 콜린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콜린은 우리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이고 루테인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눈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루테인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란을 익히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많이 써서 굽기보다는 찜기나 물에 삶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면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지방을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흰자는 충분히 익히고 노른자는 반숙 형태가 소화에 더 유리합니다. 완전히 익힌 노른자보다 반숙 노른자가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세 번째, 하루 섭취량은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며 마요네즈나 설탕을 첨가한 계란 요리는 피하고 삶아서 간단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란을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에 약간의 후추를 뿌리거나 방울토마토나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또는 삶은 계란을 으깨서 아보카도와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영애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매일 밤 과자와 단 음료수를 드시는 습관 때문에 혈당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8.3%로 높은 상태였죠. 저희는 박 씨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밤늦게 드시던 과자와 음료수 대신 삶은 계란 1개와 무염 견과류 1줌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계란을 먹어도 되나요?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삶은 계란은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식후에는 반드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박 씨는 걷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식후 운동은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약만큼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식전, 식후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박 씨는 직접 혈당 변화를 확인하면서 생활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박 씨의 당화혈색소는 8.3%에서 6.9%로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는 밤에 과자가 생각나도 계란이 먼저 떠올라요. 몸도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단순히 간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간식은 우리 전통식품인 볶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이라고 하면 콩은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또는 가스가 찰 것 같아서 걱정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볶은 검은콩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면서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이상적인 간식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혈당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여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혈당지수란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검은콩은 이 수치가 3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검은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검은 껍질에 있습니다. 이 검은 껍질 부분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포도 껍질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 100g당 단백질은 약 36g, 식이섬유는 17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현미보다도 단백질은 3배, 식이섬유는 8배나 많은 양입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점수가 높아서 동물성 단백질에 못지않은 영양가를 자랑합니다. 서리태나 청자콩, 장콩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여성분들의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볶아서 먹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름 없이도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굳이 당분이나 소금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다른 간식들과 비교했을 때 볶은 콩이 가진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두 번째로 볶는 과정에서 일부 소화방해 요소들이 제거되어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로 수분이 날아가면서 보관이 쉬워지고 휴대하기도 편리합니다. 볶은 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까지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육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꾸준한 단백질 섭취를 통한 근육량 유지는 당뇨 관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콩류는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변비를 완화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장 건강 개선은 당뇨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과하게 드실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 20g에서 30g, 즉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중에 판매되는 볶음콩 제품 중에는 소금, 설탕 또는 식용유가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볶거나 단순 가열 처리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특히 달콤한 맛이 나는 제품은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볶음콩은 식사 대용이 아니라 식사 중간 간식으로 적절하며 다른 단백질 간식과 함께 드실 때는 일부량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집에서 검은 콩을 볶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 다음 팬에 기름 없이 중간 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볶아주시면 됩니다. 콩이 터지는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 완성입니다. 볶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센 불로 하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으니 반드시 중간 불을 유지하시고 가끔씩 저어주면서 고르게 익도록 해주세요. 또한 볶는 동안 뚜껑을 덮지 마시고 열린 상태에서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삭한 식감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식힌 후 밀폐용기에 보관하시면 3일에서 4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간식은 자연 치즈입니다. 치즈요? 치즈는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연 치즈는 당뇨 관리에 의외로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먼저 가공 치즈와 자연 치즈의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는 슬라이스 치즈나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 대부분은 가공 치즈입니다. 이런 가공 치즈에는 인공 첨가물, 방부제,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높아 당뇨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연 치즈는 우유를 자연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첨가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연 치즈의 가장 큰 장점은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치즈 100g당 탄수화물은 1g에서 3g 정도로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고품질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연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원래 우유에 들어있던 유당이 대부분 분해됩니다. 따라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유산균이 생성되어 위장의 부담이 적고 소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치즈에 들어있는 단백질 또한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어 근육 유지와 인슐린 반응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근감소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즈의 지방 함량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의 지방 함량이 높다고 걱정하시는데 자연 치즈의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이긴 하지만 중쇄지방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되고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당량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즈에는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치즈 30g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당뇨 환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가공 치즈와 자연 치즈는 반드시 구분해서 구매하세요. 제품 라벨에 자연 치즈 함량 90% 이상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한 제품일수록 자연 치즈 함량이 낮은 경향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저염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즈 자체는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지만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과 신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루 한 조각, 즉 20g에서 30g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며 빵이나 과일과 함께 먹지 않고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견과류와 곁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치즈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방울토마토나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또는 치즈를 작게 자른 후 아몬드나 호두와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포만감도 더욱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5세 최민호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오후마다 습관적으로 단 과자나 케이크를 드시는 분이었는데 이 때문에 오후 혈당이 항상 200을 넘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오후 간식을 자연 치즈 한 조각과 방울토마토 3개에서 4개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치즈가 간식이 되나요?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드셔보시니 생각보다 포만감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부터는 오후 혈당이 140대로 안정되었고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간식은 요즘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구운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이요? 그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병아리콩은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식으로 사용되어 온 콩류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물성 간식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작고 둥근 모양이 마치 병아리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병아리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병아리콩 1컵, 즉 약 160g 기준으로 단백질 15g 이상, 식이섬유 13g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간식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한 끼 수준의 영양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쌀밥보다 단백질은 3배, 식이섬유는 13배나 많은 양입니다. 병아리콩의 가장 큰 특징은 혈당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혈당지수 28로, 이는 현미혈당지수 56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병아리콩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혈당 급상승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줍니다. 병아리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엽산, 망간, 구리, 인 등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병아리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이소플라본도 함유하고 있어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병아리콩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삶아서 드셔도 좋지만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180도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우면 바삭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튀기지 않기 때문에 열량 부담도 낮아 더욱 좋습니다. 직접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조 병아리콩을 하룻밤 물에 불린 후 끓는 물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삶아주세요. 삶은 병아리콩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올리브유 1스푼과 약간의 허브 소금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 다음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바삭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의 탄수화물 함량은 어떨까요? 100g당 탄수화물이 약 60g 정도 들어있지만 대부분이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 혈당에 영향을 주는 순탄수화물은 40g 정도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혈당 상승이 매우 완만하게 일어납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중에 판매되는 병아리콩 스낵 중에는 소금, 설탕, 식용유가 과도하게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조리하거나 무첨가 구운 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달콤한 맛이나 짠맛이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두 번째,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있는 분들은 처음엔 소량 섭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아리콩도 콩류이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섭취 권장량은 30g에서 40g 정도, 즉 한 줌 이내가 적당합니다. 병아리콩을 활용한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병아리콩을 으깨서 아보카도, 올리브유, 레몬즙과 섞으면 훌륭한 후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오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에 찍어 드시면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됩니다. 또는 삶은 병아리콩을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삶은 계란을 소개해드렸는데 계란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란과 당뇨병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뉴스를 봤는데 정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연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하루 50g 이상 계란을 섭취한 사람이 당뇨병 위험이 약 60%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50g이면 대략 계란 1개 정도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는 관찰 연구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즉, 계란 섭취가 직접적으로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기름에 튀겨 먹거나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함께 먹는 서구식 식단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상반된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계란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5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이 위험이 낮다는 것은 오히려 계란이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계란 노른자에 대한 오해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연구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 루테인, 콜린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콜린은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는 치매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콜린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중요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눈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루테인 섭취는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레시틴은 지방의 유화를 도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계란은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인 식단 속에서 이 정도 양의 계란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15년 미국 식이지침에서는 이전에 있던 콜레스테롤 1일 섭취 제한량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간 질환,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 개별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란을 익히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드 방식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이 좋고 노른자는 너무 익히지 않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계란을 섭취할 때 함께 곁들이는 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흰빵, 설탕, 마요네즈와 함께 먹으면 계란의 혈당 조절 효과가 반감되므로 단독으로 드시거나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건강 간식을 소개해드렸는데 언제 어떻게 드시는지도 중요합니다. 간식의 타이밍은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좋은 간식 시간은 식사와 식사 사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후인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점심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후인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왜 이 시간이 좋을까요?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다음 식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적당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다음 식사까지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식사 직후나 식사 직전에는 간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 간식은 혈당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 직전에는 식욕을 떨어뜨려 정작 중요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간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간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율이 떨어지고 인슐린 감수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간식의 양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간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간식들의 적정량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몬드는 한 주약 23알,
삶은 계란은 1개에서 2개, 볶은 검은 콩은 한 줌 20g에서 30g, 자연 치즈는 한 조각 20g에서 30g, 구운 병아리 콩은 한 줌 30g에서 40g 정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닥터김의 건강한 아침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건강 간식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몬드, 삶은 계란, 볶은 검은 콩, 자연 치즈, 구운 병아리 콩이었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 것을 끊고 맛없는 식사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간식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살리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당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귀한 도구들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 간식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줌의 아몬드, 삶은 계란 하나, 볶은 콩 몇 알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당뇨는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병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작은 변화들을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오늘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식이요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고 매일 우울하게 지내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선택이 곧 맛있는 선택이 될 수 있고 올바른 간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간식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김의 건강한 아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